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잃은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통계를 시작한 조사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은 더욱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산업 연관성 강화에 공급 충격발 물가 상승 압력이 세졌다고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5일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결과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금리는 0%를 유지했고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국채를 200억 달러, 주식저당 증권을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달러가 흡수되죠. 그래서 3월 달에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금리를 3회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인상을 시장에 암시했습니다. 위원들이 점을 찍는 점도표가 있는데요. 이 점도표에 따르면 금리 인상 예상을 23년에는 2번, 24년에도 2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FOMC 회의 2시경에 발표했거든요. 그 결과를 기다리던 시장은 예상에 부합된 발표를 하자 환호하면서 증시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FOMC 회의 다음 날 우리 코스피도 상당히 높은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0.57%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난 16일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5% 급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금리를 3차례나 올린다면 성장주, 기술주들에게 안 좋을 것이라고 시장이 생각했는지 회의 다음 날 2.5%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FOMC 다음 날 미국의 주가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47% 하락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S&P 500 지수는 0.87% 하락에 그쳤습니다. 즉 지금까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금리가 오르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니까 기술주를 대표하는 테슬라 주가도 다음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무려 5%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부터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죠.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기술팀장은 코로나가 내년에는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과거의 여러 사례를 볼 때 2년이 지난 후에는 대유행병으로서의 이 코로나가 위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결국 코로나는 내년에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주택 이야기입니다. 강남과 마포의 실거래가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송도, 청라에 이어서 동탄도 가격이 꺾였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집값이 꺾이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영끌에서 잔 젊은 층들이 집값이 하락하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이 4억 1천만 원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순자산 증가가 무려 14.2%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증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상승으로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전세로 사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주택 보유 가구와 전세로 사는 가구의 자산 격차가 거의 2억 정도 벌어져서 작년 대비 38%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텍사스 원유 가격 주간 차트인데요. 떨어졌다가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죠. 금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이것도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은도 비슷한 형태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장기 경기를 나타내는 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지금 1.4%대로 내려와서 약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상태죠.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미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0.6%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는 달리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율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16일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최초인데요. 이로써 선진국의 금리 인상의 물꼬가 터진 형국입니다. 영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미 2년물 국채금리가 이 주간 차트인데요. 다시 오르고 있죠. 영국의 금리 인상에 미 2년물 국채금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까지 오르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지난 1주간 S&P 500 차트입니다. FOMC 회의 전에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회의 이후에 올랐다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하고 영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런 하락과 상승과 하락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S&P 500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S&P 500 지수로 보면 거의 25%나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요즘 별로 안 좋죠.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들어서 4조 원치나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거래량도 연초보다 5분의 1 토막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가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 실적인 18년의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코스피 일주일간 차트입니다. 주 초반에는 내렸다가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오르고 있죠. 미국 주식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은 워낙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주가 1년 차트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겨우 2%밖에 오르지 않았죠. 미국 S&P 500 지수가 25% 오른 것에 비하면 우리 주가는 10분의 1 정도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비트코인 한 달짜리 차트입니다. 한 달 전에 6만 불에서 지금은 4만 7천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주가와 테슬라 주가 이것도 월간입니다.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테슬라가 하락하듯이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3번째 이번 제목을 방향을 잃은 시장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15일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년 3월까지로 끝내겠다고 예고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를 3번 정도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반증입니다. 시장은 당일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한 척 했지만 다음 날은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놀랐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지난주에 최초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동성 축소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을 쓴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른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은 증가세는 꺾였지만 그러나 실적 절대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현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죠. 너무 오른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팔기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디에 투자할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도 낙관도 말고 그러나 약간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3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작년 올해 집값의 상승으로 자기 집을 가진 사람과 전세를 사는 사람의 재산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제가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벼락거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죠. 지방에서는 약간의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집주인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상황이죠. 이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구절에 따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이러한 바울의 내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수준의 내공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